이게 30만 명이냐? 아니다. 전광훈 목사 추천 1000명도 안 된다. 이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실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조치를 내린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의 공천에 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책임 당원 및 일반 당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광훈 목사와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당에서 특별하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단 국민의힘이 밝힌 오늘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추천으로 국민의힘 입당한 당원이 현재 총 981명이다.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는 또 다른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중당적 금지한다. 이렇게 안내 문자를 국민의힘이 좀 보냈더라고요. 다른 당 대표는 아니고 자유통일당 고문으로 있습니다. 아, 고문입니다. 네, 고문으로 있고 다른 대표는 뭐 다른 분이 있고 다른 정당을 지금 구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정당법상 이중당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원 추천을 할 때 거기에 추천인을 전광훈 뭐 이렇게 쓴 사람이 지금 981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솎아내겠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뭐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추천 말고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교회의 다른 목사들 추천 인사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천에 안 쓴 사람도 꽤 있고. 그러니까 전광훈 측 추천도 좀 그렇죠. 있다. 예. 측 추천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다 밝혀내기는 굉장히 아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선을 앞두고 상당히 그 전광훈 목사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 소문들은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여론조사보다는 수석 최고위원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뭐 전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단호하게 뭔가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글쎄요. 과연 이것만 갖고 지금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인지.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는 지금 만약에 그 공천제도 없애면 신당 창당 그 본인이 안 없애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다음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이 보수 분열을 일으켜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도 아닌가. 계속 끌려갈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상범 대변인은 법적 조치를 추가로 할 건 없다. 다만 뭐 이런저런 조치가 우리는 전광훈 측과 확실히 선을 긋는 의미다. 이걸 좀 강조했어요. 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저게 일관성 있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적 조치를 할 건 없겠죠. 왜냐하면 무슨 이분이 뭐 당에 어디 가입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 우리는 관계없다는 걸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지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또는 뭐 당에 대해서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그냥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국민의힘과 전광훈 씨가 분리된다고 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조치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각인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전광훈 이름 석자가 적힌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이 1000명이 안 된다고 했지만 네. 전광훈 목사 측,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의 한 3분의 1 정도, 우리 30만 명 정도가 본인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뭐 전광훈 목사가 워낙 그 약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편이라서 저희가 뭐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건 분명하고요. 자, 30만 명이냐 981명이냐 이런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그 몇몇 당협위원장들한테 전체적인 통계를 해본 건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면 전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쓴 사람은 전체적으로 전광훈 목사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전광훈 목사와 연이 있는 다른 목사를 추천인으로 썼다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잘 아시다시피 정치 굉장히 오래 했고요. 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당선되자마자 정광훈 목사 교회에 찾아갔죠. 예. 그건 본인은 영향이 있다고 본 거고요. 예. 제가 확인한 그 몇몇 당협위원장 보면 그 편차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당협, 경기도에 있는 한 당협에 보면 거기에 정광훈 목사 지지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서울의 어느 지역에 보면 거기는 한 100명 정도 된대요. 예. 근데 100명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건데 300명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걸 당협위원장들은 알아요. 아, 누가 정광훈 목사 지지세구나. 이게 또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광훈 목사 지지세는 정광훈 목사가 이래라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30만 명이라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당의 영향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기자들 취재로 보면.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981명이니까 뭐 영향력 없습니다. 이렇게 당에서 얘기할 수준은 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전부 얘기하시잖아요. 단호한 조치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법적인 조치를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총성도 높은 뭐 여러 표심들을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광훈 목사랑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된다.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정광훈 목사 자체에 대한 논란거리도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조명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자꾸 이제 좀 실언 비슷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정광훈 목사 저분이 지금 어떤 제도권상의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 본인이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자격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좀 책임 정치 구현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어떤 저런 말을 했으면 얘기 잘 나왔지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거하고 지금 전혀 상황이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지금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지금 뭐 981명 추천이 있었다 아니면 정말 뭐 3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것보다 지금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일반 유권자들 일반 대중이 이 정광훈 목사의 저런 발언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의견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인식 자체가 그렇게 과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에 볼 때는 최대의 딜레마고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든 총선 1년 앞둔 시점에서 최대한 중도층을 좀 포섭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계속해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와 같은 편 아닌가? 이렇게 간다면 총선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적 조치가 없다, 뭐 출당 조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이 인식의 고리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어떤 수단이 됐던 간에 알겠습니다. 네, 인식의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광훈 목사 지금 목사라고 하시면서 하신 발언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첫째,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것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장사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끈을 만드시고 직접 노끈을 휘둘렀어요.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예쁜 간호사들 뭐 치마 입히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성경에 맞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목사로서의 권위가 과연 세워지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성직자이기도 하시니까. 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관련된 오늘 국민의힘이 선을 좀 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광훈 목사 추천된 당원 얘기를 파악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번 주제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